자, 우리 그래서 연립방정식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부등식 안 들어간 학교도 있었죠? 그쵸? 누가 부등식을 만들어봐? 근데 우리가 부등식을 실은 시험 대비하면서 좀 꽤 많이 봤거든, 문제를. 그래서 지금 연립방정식이랑 일차함수 다시 해놓고 기출문제 하면서 다시 부등식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은 우선 요 유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만 미지수가 x, y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우리가 그동안은 미지수가 한 개인 것을 다루다가 미지수가 두 개인 거를 다루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차수는 1차. 그래서 미지수가 xy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어떠한 꼴인지부터 생각해보자. 어떠한 꼴일까? 그래서 x항이 있어야지. 또 y항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1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게 1차. 그럼 2차항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X항이 있고 또 Y항이 있고 누가 있어? 상수항. 됐어?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니? A가 0 되면 안 되고 또 B도 0 되면 안 되는 거 맞지? 정신이 갑자기 묵놓은 것 같은데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가고 있는 거 맞지? 자, A도 0 되면 안 되고 B 0 되면 안 돼요. 됐나요? A가 0 되면 X항이 없어지니까 안 되지. 그 미지수 한 개 되지. 그치? C는 0 돼도 상관없죠. 왜요? C가 0이 된다 해도 미지수 X, Y 두 개 있고 각각 1차기 때문에 상관없지. 됐어요? 자, 2번. 다음 용어 뜻을 쓰고 물으면 답해보재. 자, 해라는 건 언제나 똑같아. 그 식이 뭐가 되게 하는 거다?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이거는 1차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연립방정식이든 어디에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자,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때 방정식을 푼다, 풀어라라는 말은 뭐를 구하라는 건데 해를 구해라 그 말이지, 그치?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해를 구하는 거. 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근데 XY가 수 전체라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해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었거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4다 라고 하는 미지수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다. 그럼 이걸 참이 되게 하는 XY 값은 1, 3도 되고 또 0, 4도 되고 마이너스 1에 5도 되고 또 0.1에 3.9도 되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 해는 몇 개 있어? 무수히 많겠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식 하나에 미지수가 한 개일 때는 해가 딱 하나가 나왔었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아진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정. 정할 이 부자는 아닐 부자, 이 정자는 정할 정자.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뭐 하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부정 방정식을 하거든.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룰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뭘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 두 개를 더해서 y가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는 게 있었어. 이거 하나만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지. 그치? 또 x 빼기 y는 2였다고 해보자. 두 개를 빼서 2가 되는 것도 이것만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거든. 이걸 만족하는 해도 무수히 많거든.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어떻게 돼? 누구 있어? x가 뭐고? 3이고 y가 얼마? 1. 이거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지, 그치?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간단하게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것을 푼다는 것은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해와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해 중에서 똑같은 해여 가지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 값을 우리가 연립 방정식 해라고 해. 그치?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두 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해를 구하는 것을 뜻해요. 그치? 위의 식도 참이되고 밑에 식도 참이되게 하는 해를 연립 방정식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4,0은 되게 안 되게? 4,0은 연립 방정식 해 되니? 안 되지. 왜? 위의 식은 참이 되지만 밑에 식은 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두 식을 동시에 참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이건 아까 조금 전에 거는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직관적으로 좀 끼워 맞출 수 있었거든. 근데 다른 식이 복잡해질수록 그걸 찾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더라? 뭐 했었니?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은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없애야 돼. 하나를 없애는 걸 뭐라고 했냐면 소거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미지수 두 개 중에 하나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써서 미지수가 한 개짜리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소거하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자, 그래서 다음 각 연립방식 푸는 과정 쓰고 답을 한번 구해보자 했는데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대입법 쓰면 되겠지? 여기가 y는 되어 있으니까 요 y가 얘랑 같거든? 그러면 여기 요 y자리에다 요걸 대입해 주는 거야. 그치? 대입해가지고 x-2 y자리에 통째로 식을 대입합니다. 통째로 대입할 땐 괄호를 해줘야 되지. 요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법을 적용해 주니까 미지수가 x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된 거야.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야. 구해보자. x-18 플러스 6x는 마이너스 4. 그러면 7x는 이거 이항하면은 플러스 18이니까 14. 그럼 x는 2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x가 2 나온 것을 여기 대입해야 되지. 대입해서 나머지 y 값도 구해줘야 되지.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9 빼기 6이 되니까 3이네. 그쵸? 그래서 해를 구할 때 x는 2, y는 3 이렇게 써도 되고 순서상으로 2,3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되겠어? 자, 그런데 이거 이 대입법을 우리가 금방, 이거는 대입법을 쓴 거예요. 대입법. 대입법은 대신해서 집어넣는 거지. 이 y가 얘랑 같으니까 이 y자리 대신해서 이걸 집어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입법이라고 하고. 근데 대입법은 주로 y는 되어 있거나 x는 되어 있는 형태는 대입하기가 수월해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아닌 경우는 이걸 x는 하거나 y는 하면 귀찮아진단 말이지. 분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였냐면 가관법을 했어.
가짜가 뭐였어? 더할 가였지? 감자가 뭐였니? 뺄 감이지. 그러니까 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이야. 이번에는 두 식을 뭐 해주면은 미지수 x가 소거되니? 빼주면 미지수 x가 소거되지. 자, 빼주면은 5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3y에서 마이너스 4y를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y가 되고 11에서 13을 빼주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됐어요? 자, 요거를 이제 대입해야 돼. 아무 때나. 여기다 대입할게. 5x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플러스 6은 11. 그럼 5x는 11에서 6을 빼면 5가 되니? 그럼 x는 1이 되겠네. 그래서 해는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소모가 되지 않는 경우는 식을 변형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한 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감법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위의 식에다가는 자, 이 식을 기역이라고 하면 기역에다가 뭐 할 거야? 2를 곱할게. 우리 지금 y의 개수를 똑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니은이라고 하고 요 식에는 3을 곱할게. 그래서 요거 곱하면 기역의 2배 하면 뭐 되니? 8x 마이너스 6y는 10. 니은의 3배를 해주니까 9x 더하기 6y는 3, 8에 24. 자,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줄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역의 2배, 2 곱하기 기역한 것에서 3 곱하기 니은한 것을 더해줄 거야. 자, 더해주면 8x 더하기 9x 하면 17x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없어져. 이거 두 개 더하면 34죠. 그럼 x는 뭐가 된다? 34 나누기 17이니까 2 되는 거 됐니? 자, x는 2 구한 것을 나머지 식에 대입해 줄 건데 요 식에 대입해 줄게. x에 2 넣으면 2, 3은 6 더하기 2y는 8이다. 그래서 2y는 8에서 6을 빼면 2가 된다. 그래서 y는 1이 된다. 그래서 해가 2,1 되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런 건 이제 괄호가 있거나, 그치? 분수나 소수가 있는 경우.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먼저 풀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풀어줄게. 요거는 2x, 요거 마이너스 y.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겠네. 요렇게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해줘야 돼. 밑에 것도 암산해볼게. 요렇게 분배하면 3x, 요거 5x거든?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돼요. y는 3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y를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플러스 8y가 돼. 상수항은 2, 5, 10이 돼요. 자, 이렇게 식을 예쁘게 정리해준 다음에 다시 가감법.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자. 더하면 x 소거되고 7y는 14. 그래서 y는 2. 자, y는 2를 대입해주면 2x는 6. 그럼 x는 3. 그래서 3,2가 해가 되겠네. 다시 보니까 너무 쉽지 않니? 자, 5번에 이제 10 곱할게요. 요거는 10 곱해야 되겠지? 10 곱하면 11x. 10 곱하면 5y는 10 곱하면 1이다. 밑에 거는 뭐 곱해야 돼? 100 곱해야 되겠네. 100 곱하면 2x. 100 곱하면 10y. 100 곱하면 마이너스 18. 자, 그러고 나서 위에 식에다가 다시 2를 곱해줄까? 2 곱해주면 22x. 2 곱하면 10y는 2 곱하면 2. 그러고 나서 요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줄 거야. 됐지? 자, 22x에서 2x를 빼주면은 20x. y는 소거되고 2에서 마이너스 18을 해주면 플러스 18이 되니까 20. 그래서 x는 1이 되겠네? x는 1 구한 거를 뭐 위에 식 여기다 넣을까? 1 넣으면 11 더하기 5y는 1이 되고 5y는 11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 다음 6번. 그리고 방정식 풀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좀
머릿속으로 암산을 좀 하면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요거는 양변을 뭐로 곱할래? 10 곱하면 되는 거 맞나? 10 곱하면은 5x, 10 곱하면 6y, 10 곱하면 4. 밑에 건 6 곱해야 되겠네? 6 곱하면 x, 6 곱하면 3y, 6 곱하면 5.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식은 다시 2를 곱할까? 2를 곱하면 2x, 6y는 2 곱하면 10. 그러고 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해줘야 되겠다. 그치? 더해주면 7x는 y가 소거되고 14. 그래서 x는 2. 자, x는 2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2는 4 더하기 6y는 10이 되고 6y는 6. 그러면 y는 1이겠지. 그래서 2,1. 자, 7번 형태는 우리가 A는 B는 C 이렇게 하면 A, B, C가 모두 같다는 거지. 자, 이거는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다고 해도 맞는 말이지. A, B가 같은데 B, C가 같으면 A, B, C가 모두 같은 거니까 이 말과 이 말은 동치죠. 그치? 동치지.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A, B가 같고 A, C가 같아. 이렇게 해도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지. 맞지? AB 같고 AC 같아. 이거 ABC 다 같다는 뜻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또 어떻게 해도 되느냐 하면 AC가 같아. AC가. 그런데 이게 BC랑도 같대.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 잡아서 방정식 세우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부등호가 되면은 부등식일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 이 세 개가 이렇게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그때는 이것만 돼. 순서가 이렇게만. 우리 이거 안 했었지, 그치? 열부등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구나. 근데 방정식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됐지? 자, 그럼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제일 쉬운 게 5니까 x 더하기 2y가 5랑 같다고 하고 식을 한 개 만들고 3x 더하기 y는 5라고 5랑 같다 해서 식을 또 만드는 거야. 자, 밑에 식에 2를 곱할게요. 밑에 식에 2를 곱하면 6x, 2y는 10. 그러고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게. 6x에서 x를 빼면 5x. y는 소거되고 10에서 5를 빼면 5. 그럼 x는 1. x는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y는 5. 그럼 2y는 4. y는 2. 그러므로 해가 1,2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해를 구한 건 해가 xy 한 쌍이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x 더하기 y는 2대. 근데 2x 더하기 2y는 4라는 식이 있어.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그럼 우리 관찰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가관법 하기 위해서 2를 곱해 볼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똑같아지지.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은 무수히 많겠지.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얘기해. 근데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봐. 여기에 통째로 2배를 한 것이 얘가 됐으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똑같이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로 똑같았기 때문에 위에 식의 2배를 하면 밑에 식과 똑같아지겠지. 됐니?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비가 같아야 돼, 비가. 비가 같아야지 위의 식이 무엇인가를 곱해서 밑에 식이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A-분의 A라고 하는 요 B가 B-분의 B라고 하는 이 B와 같으면서 C-분의 C라고 하는 이 B랑 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됐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x 더하기 y는 2거든. 근데 밑에서 2x 더하기 2y는 3이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또 가관법을 하는 거야. 위에 식에다 2를 곱하면 2x, 여기는 2y, 여기는 뭐가 돼? 4가 되지. 밑에서 분명히 2x 더하기 2y라는 값은 3이라고 했는데 그 같은 값에 대해서 위에서는 4라고 했지.
그러면 두 개 더해서 3이 되면서 동시에 두 개 더해서 4가 되는 XY 값이 존재하겠니? 없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거든요.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앞에 있는 부분은 똑같게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개수의 비는 같아야 돼.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로 같았으면 여기는 이 비가 서로 달라가지고 똑같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해가 없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분의 A가 B-분의 B랑은 같은데 C-분의 C랑은 다른 거야. 그러면 상수항이 달라져서 절대 안 똑같아져.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해가 한 쌍 나왔던 거. 이런 것은 어땠어? 처음부터 이 개수의 B 자체가 달랐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아시면 되죠. 해가 한 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쌍. 한 쌍이 되려면 A-분의 A가 B-분의 B랑 처음부터 다르면 해가 한 쌍이지. 되겠니? 그런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거든. 해가 특수한 경우가 되려면 우선 무조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만족해줘야 돼.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같아줘야 돼. 같은데 뒤에 것마저도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뒤에 게 다르면 해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다르면 해가 한 쌍이 되는 거야. 되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연립방식 활용도 바로 볼게요. 앞에 거 너무 쉬워가지고. 네, 연립방식 활용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유형들을 완전히 깨치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변형이 됐는지에 따라서 식을 조금씩 변형해서 세울 수 있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는 유형들은 거의 그냥 개념을 그냥 거의 암기하듯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시험 칠 수 있어. 자, 먼저 자릿수에 대한 문제 보자. 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릿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더라? 이거 XY라고 이제 하는 사람 없지? XY는 X 곱하기 Y인데, 우리가 27이라고 하면 2 곱하기 7과 같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자리값을 반드시 그 숫자에다가 곱해줘야 돼. 그럼 X가 10의 자리 숫자니까 10의 자리라는 자리값 10을 숫자 X에다 곱해줘야 돼. 그리고 1의 자리 Y를 더해줘야 되겠지.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가 X야.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Y야. 셋째 자리 숫자가 Z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니? 이 수는. 그렇지. 맞아. 이 숫자에다 자리값을 곱해야 되잖아. x의 자리값은 소수 첫째 자리니까 0.1이지. 이때는 0.1x 더하기 뭐라고 해야 돼? 0.01y 더하기 0.001z라고 표현해 줘야 된다. 그치? 항상 얘들아 이 숫자라는 거랑 수는 다른 거인 거 맞지? 그치? 자, 숫자에다가는 그 자리 값을 곱해서 그 수를 표현해 줍니다. 자, 이건 우리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알지 싶은데 거리 구하는 것이 불러봐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네. 자, 속력은요? 네, 시간분의 거리. 근데 이거 공식 그냥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그치?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뭐였니?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물 분해.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과 물의 합을 얘기한다, 그치?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배 이렇게 되고. 소금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 다음에 기차가 어떤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움직인 거리는 하면
자,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기차에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꼬리까지 다 빠져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차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 터널 길이에다가 누구 길이를 더해줘야 되더라? 기차 길이 더해줘야 되지. 이제 많이 해서 알지, 그치? 자, 그래서 기차가 어떤 터널 완전히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해줍니다. 자, 공원 둘레를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자, 이게 중요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가 중요하다. 같은 방향으로 가서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 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공원을 요게 동그랗게 된 공원이 있어요. 여기를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거야. 근데 A 속도가 속력이 B 속력보다 컸다고 해보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갔지만 속력이 빠른 사람이 더 앞서가지 않니? 그쵸?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쭉 돌았거든. 이렇게 쭉 돌아서 한 바퀴를 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B는 아직 어때? 한 바퀴도 못 도는 거잖아. 그래서 B가 여기쯤 가고 있을 때 A는 너무 빨라가지고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여기로 온 거죠. 됐어요? 그 여기서 만난 거지. 그럼 누가 더 많이 간 거니? A가 더 많이 갔지. A가 B보다 몇 바퀴 더 많이 돌았어? 한 바퀴. 그래서 이때는 A가 움직인 거리에다가 B가 움직인 거리를 빼줘야 돼. 뺀 것이 뭐가 돼야 돼?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응. 됐어요. A가 움직인 거리에서 B 움직인 거리를 빼야지 한 바퀴가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해보자. 자,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 근데 A는 이쪽으로 간 거야. A 속도가 더 빨랐어. A가 여기로 갔어. 그 다음 B는 반대로 여기로 온 거야.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난 거야. 그럼 이번에는 A가 움직인 거리랑 B가 움직인 거리를 합하니까 그게 이 한 바퀴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림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A가 움직인 거리에다가 B가 움직인 거리를 더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됐지? 기억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기출지를 쭉 분석해보면 물론 이제 이 지역보다는 이제 근데 우리 이 지역도 이제 계속 갈수록 기출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 혹시 아니? 맞아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거든? 계속 수성구를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성구는 수성구 지역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아는 거야. 왜냐하면 내신 따려고 수성구에서 여기로 오는 애들도 있잖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이제 내신을 딸 때 다 섞이게 되잖아. 어느 정도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난이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예 등급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걱정해가지고 이제 중학교도 지금 내신을 점점점 난이도를 올리고 있거든. 원어도 이번에 진짜 난이도 많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기출지를 선생님 쭉 분석해 보잖아. 이거를 고민하고 있을 틈이 없어. 그냥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바로 식이 나와야 돼. 머릿속에. 같은 지점 출발해서 반대로 갔다. 그럼 바로 이렇게 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식을 세우도록 만들게 하고 있거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만간 기출지도 풀어볼 거잖아요. 그쵸? 풀어보면서 너희들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유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기본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너희가 받아들일 때. 자, 그 다음에 7번. 속력이 일정한 배가 흐르는 강물 위에 있대. 강을 내려갈 때 배 속력하고 강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 배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거든. 그쵸? 자, 그래서 실제 배 속력을 할 건데
강을 내려갈 때 배의 속력부터. 실제 배의 속력을 얘기한단다. 실제 배 속력. 자, 우리 튜브 타고, 그치? 계곡에 있으면 가만히 멈춰 있어도 흐르는 물 때문에 내려가는 거 알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강물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을 때는 강물이 내 속력을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다가 누구를 더해줘야 돼?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강물이 시속 10으로 움직이고 있는 강물이었는데 내가 그 배에서 70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실제 속력은 70이 아니고 뭐라고? 80이 된다고. 80이. 알겠지? 자, 그런데 강을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강을 올라갈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강을 올라갈 때. 실제 배의 속력은 이번에는 강물이 방해해.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와서 잘 내려왔다가 다시 계곡물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잖아. 그치? 막 발버둥 쳐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물이 내 속력을 방해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지 그게 바로 실제로 배의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력이 배가 70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물이 10만큼 흐르고 있다면 이걸 거슬러 올라갈 때 실제 배의 속력은 60이 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 자, 둘레 길이가 250m인 트랙을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50초 후에 만난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4분 10초 후에 따라잡는다. 느린 사람의 속력은 자 이제 우리는 식을 세울 건데 능력치가 올라갔어. 미지수 몇 개까지 잡을 수 있다고? 2개.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빠른 사람의 속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빠른 사람의 속력. X. 느린 사람이 있을 거야. 느린 사람의 속력. Y라고 할게. 얘들아 머릿속에 트랙 그려라. 트랙 그렸지? 반대 방향으로 보내. 반대.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으로 갔어. 둘이 만났다. 만나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더할까 뺄까? 더해. 더해서 뭐가 돼야 돼? 한 바퀴가 돼야 돼. 근데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 빠른 사람이 움직인 거리는 자, 시간은 50초 후거든? 5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봐. 속력이 X고 시간이 50이야. 50x 됐니? 느린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봐. 똑같이 50초고 시간 50이고 속력은 뭐가 되니? y가 되니까 50y가 되지? 이 두 개를 더하라고 빼라고. 더해. 더해서 뭐가 된 거야? 250이 된 거인 거 맞니? 됐지? 자,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간 거야. 자, 머릿속에 트랙 그리고 한 사람이 속력이 빨라.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 한 바퀴 뺑 돌고 뒤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았어. 따라잡을 때까지 몇 시간이 걸렸어? 시간이 4분 10초. 자, 단위를 통일해야 되니까 이걸 초로 통일할게. 4분 10초는 몇 초인데? 250초. 250초 뒤에 만났거든요? 그럼 이때는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더할까 뺄까? 그렇지, 빼야지. 그러면 먼저 간 사람의 거리부터 생각한다. 먼저 간 사람 빠른 사람이잖아. 그쵸? 25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봐. 그 사람의 속력은 X잖아. 250X.
느린 사람이 25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식으로 표현해봐. 250i. 두 개 더한다고 뺀다고. 빼야 되지. 뺀 것이 뭐가 돼? 뺀 게 뭐가 돼야 돼? 250이 돼야 되는 거 맞니? 됐죠? 자, 식세였습니다. 위의 식은요, 50으로 나누어서 쓸게요. x 더하기 y는 50이 됐어. 맞아, 5가 됐니? x 더하기 y는? 응. 자, 밑에 거 250으로 나누면 x 빼기 y는 1이 되지. 자, 두 식을 더하자. 2x는 6, x는 3. x는 3 구한 걸 대입해서 y를 구해주면 y는 2지. 우리는 느린 사람의 속력이니까 y를 구해줘야 되잖아. 근데 속력은 항상 단위를 붙여야 돼요. 지금 거리는 미터로 통일했고 시간은 초로 통일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초속이야. 초속 2미터. 이게 답인 거지. 1분을 내가 단위로 삼았으면 분속. 1시간을 단위로 하면 시속. 킬로미터만큼 갔으면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됐지? 지금 와서 할까 싶은데? 공부 많이 했었면 되지. 금요일. 어? 금요일. 금요일이요? 응. 아, 토요일, 너희는 토요일 치면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치면 되네. 맞네, 맞네. 두 개 다 칠 수 있네. 응, 다 칠 수 있네. 자, 3번 볼게요. 3번. 자, 배를 타고 길이가, 어? 응, 응, 응. 자, 보자. 배를 타고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아, 그리고 얘들아, 수학은 그거 벼락치기 안 된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마음이 어떠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100km를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5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 800km로 달려놓고. 아니 근데 없잖아. 너무 여유로워요 지금은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난 여유로워. 야, 너만 여유로운 거야. 아니 한참 남았어 50일이면. 에이야 과목이 3개나 늘어나잖아. 족하고 앉았네 진짜. 아니 수학 빼고는 다. 아니 난 딴 건 몰라. 난 지금 수학이야. 수학 가르치잖아. 너무 힘들어요. 잘하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내가 뭐 하겠다고? 총 100을 달려야 된다면 지금 80을 달리고 나중에 시험 20을 달릴게. 알겠지? 자, 3번. 선생님은 지금 마음이 진짜 급하거든? 진짜 제발요. 자, 3번. 배를 타고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이 걸린대. 이때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 속력을 구해보재. 자, 근데 미지수 두 개를 잡아야 돼. 우선 배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배의 속력을 x라고 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너희 서술형 적을 때 이런 거 다 적어야 돼. 뭐를 미지수로 잡았는지.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라고 줄 거야. 미지수 한 개 더 잡을 수 있거든. 누구에 대한 게 지금 빠졌니? 강물의 속력. 땡큐. 이거 y라고 잡았지 왜? x 잡을게. 강물의 속력이 있을 건데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 거야. 이거 맛이 왜 이래?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얼마만큼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부터 본다.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실제 속력은 그렇지. x 빼기 y. 이게 속력이지. 몇 시간 동안 갔지? 3시간.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한 것이 거리가 돼야 되지. 거리 얼마? 36. 한약 냄새가 나요. 박서연이 똥 씹은 표정이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되죠? 자, 그런데 내려오는데
자, 똥 씹은 서연이가 얘기할게. 나 진짜 말 못해. 서연아, 지금 말 잘하고 있네. 자, 그거보다 더 짧게 얘기하면 돼. 자, 내려오는데 실제 배 속력은 어떻게 표현해? 내려올 때 배 속력. 어, 3. 뭘 3이요? 속력을 물었어. 속력. 시간을. 화관천도 진짜. 진짜. 아, 내가 진짜로다. 아니, 진짜 속상한 거 나거든, 너가 아니라. 나중에 이 영상 그리고. 자, 내려올 때 실제 속력 어떻게 돼? 빨리. X 플러스 Y잖아. 아니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었는데 왜 3이 왜 나오는데? 제 이름 고쳤어요. 뭔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내려올 때 속력은 X 더하기 Y고, 거기다 시간을 곱하자. 시간 얼마? 2를 곱했어.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36이제. 여기다 뱉어라. 와, 옆으로 씁니다. 이거 맛이 진짜 우리도. 왜? 한약 찌꺼기 먹는. 됐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위에 식은 3 나눌게요. X 빼기 Y는 얼마? 12죠.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2로 나누면 18이죠. 두 개 다시 더합니다. 더하면 2X는 30, X는 15. 15를 밑에 대입하면 Y는 3. 답은 뭐라고 할래? 답은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 속력이잖아. 그게 X였잖아. 근데 지금 단위를 보면 시간 단위고 거리는 킬로미터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속 15km. 이렇게가 답이겠지. 되겠어? 모르겠는데. 자, 4번. 네. 4번.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10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4분 걸렸다.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얘들 문제에서 기차 길이를 물었거든. 그래서 기차 길이를 x라고 줄게. 근데 미지수를 2개까지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 1개 더 잡을 거야.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누구? 통일. 터널 길. 참 저거 어이없네. 아니 여기 터널 길이 이렇게 뚝 나와 있는데 뭘 터널 길이가 없어. 기차 길이. 아 기차 길이 x 잡았다고. 기차에서. 그렇지 기차의 속력. 역시. 아까 처음에 실은 수아가 얘기했는데 네. 선생님 못 들은 척했어. 애들이 너무 몰라서 딴 애들이 더 생각하라고. 자 기차 속력 y라고 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지금 여하튼 식을 세울 때 분수 형태보다는 분수가 아닌 곱하기 형태가 좋잖아.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식을 세울 때 거리로 식을 세우는 게 좀 제일 좋거든요. 봐봐. 처음에 다리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이 뭔데? y제. 시간은 몇 분? 4분이제. 그럼 이게 4y가 움직인 거리잖아. 근데 그 거리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그 거리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그렇지. 1000이 아니고 1000 플러스 x라는 거야. 완전히 통과하는 것은 기차 길이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이해갔니? 자, 두 번째. 길이가 1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분이 걸렸대. 자, 이걸로 이제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자, 속력은 얼마? 똑같이 y지. 시간은 몇 분? 5분. 5y지.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1400 더하기 x랑 같아야 된다. 됐어요? 자, 이거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바로 뺄게. 5y에서 4y를 빼면 y지. x는 소거되고 1400에서 1000을 빼면 400 되는 거 됐니? 됐어? 자, y자리에 400 넣을게. 첫 번째 식에. 그럼 1600 되거든. x 얼마니?
600이지. x는 600. 근데 문제에서 기차 길이를 물었거든. 그러면 답은 이제 단위 안 쓰면 다 틀리거든요. 서술형에도 여기. 지금 단위가 미터지. 기차 길이 뭐라고 해야 돼? 600m라고 해줘야 되지. 600m. 응. 근데 기차가 진짜 길어. 사람은 거의 엄청 기네. 600m. 너무 길어. 말이 안 되게. 뭐지? 내가 한번 쳐볼까요? 600m.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신기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 기차마다 다른 거야. 한 칸 길이로 알아야 돼. 600m 기차 사람이 운명을 할수 있는 거. 아니 그런 것도 있어. KTX 두 대를 붙여서 엄청 긴 기차 있는 거 아니? 아니요. 모르니? 내가 쳐볼까요? 아니 치지 마. 집에 가서 쳐. 학원에서 치지 마 절대.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집에 가서 쳐. 자 5번. 어느 중학교에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2%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8% 감소해서 전체 학생 수는 5%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해보자. 이 문제는 정해져 있지. 미지수를 뭐로 잡아야 돼? 작년에 학생 수, 그치?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를 X, 작년 여학생 수를 Y라고 둘 거예요. 식 세어봐. 첫 번째는 X 더하기 Y는 1000이지. 자, 두 번째. 이거 선생님 이제 증감 상태만 식을 세운다 그랬다. 증감 상태. 남학생은 2% 증가했대. 증가, 몇 명이 더 늘어난 거지? 100분의 2x명. 그치? 감소한 여학생 수는 마이너스 할 거예요. 100분의 8y. 됐어요? 그게 전체 학생 수가 5%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5 곱하기 1000. 두 번째 식 혹시 이해 갔니? 자, 밑에 식은 1000씩 곱할게. 1000 곱하면 2x. 마이너스, 1000이란다. 100씩 곱할게. 100 곱하면 2x 마이너스 8y는 100 곱하면 마이너스 5000. 됐어. 자, 요거랑 요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위에 식은 2를 곱할까? 위에 식 2 곱하면 2x. 2y는 2 곱하면 2000. 그러고 나서 두 식을 빼자.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뺄게. 2x는 소거되고 빼주면 10y는 2000에서 마이너스 5000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5000이 되어서 7000. 그래서 y는 10을 나누면 700. y가 700이면 x는 300. 이게 답이 아닌 거 맞지? 자, 답은 올해 남학생 수. 자, 올해 남학생 수는 원래 남학생 수가 300명인데 2% 증가했잖아. 그래서 100분의 2 곱하기 300. 더해줘야 되지. 그러면 00 해서 2, 3은 6이니까 306명인가 맞니? 자, 올해 여학생 수도 물었거든? 그럼 올해 여학생 수, 이건 남학생 수고, 여학생 수는 원래 700명인데 감소했대. 100분의 5% 곱하기 700. 그럼 00 없어지면 35를 빼야 돼. 700에서 35를 빼면 665명. 그래서 남학생 수는 올해 남학생 수는 306명이고 올해 여학생 수는 665명. 되겠니? 자, 6번. 와우,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 자, 6번. 자, 요거는 일 문제예요. 그렇죠? 일 문제. 우리가 예전에는 미지수가 한 개밖에 못 잡을 때는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나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며칠이 걸렸는지를 미지수로 주로 많이 잡았거든. 근데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이때 미지수를 뭐로 잡아야 되는지 이건 정해져 있어. 자, 미지수를 두 개로 잡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요거를 X. 그 다음에 채령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요거를 Y라고 둘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예진이랑 채령이가 같이 하면 30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래. 그리고 전체 일의 양은 1이라고 둘 거거든. 이렇게 설정이 먼저 정해진 상태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이 같이 하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X랑 Y랑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X랑 Y랑 더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지금 30일 동안 한 거니까 X 더하기 Y에다가 통째로 몇 배 해줬어요? 30배 해줬습니다. 30일 동안 한 일의 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끝냈으니까 이것의 합이 1인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예진이가 15일 동안 했대. 그러면 15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5X인 거 맞니? 그치? 그 남은 일을 채령이가 40일 동안 했으니까 40일 동안 채령이가 하는 일의 양은 40Y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지? 그 값이 또 이렇게 해서 일을 끝낸 거니까 둘이 한 일의 양의 합이 1이 되는 거 맞니? 됐어요? 요거. 자, 그럼 위의 식은 30X 더하기 30Y는 1인 거고 밑에 식은 20 곱하자. 2를 곱하면 30X 2를 곱하면 80Y는 2를 곱하면 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어떻게 할까? 빼줘야 되겠지? 잠시만. 네. 그럼 이제 밑에서 위의 식 뺄게. 밑에서 위에 거 빼면 뭐가 돼? 50Y는 1 되지. 그럼 Y는 얼마? 50분의 1 되는 거 맞니? 자, 요거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볼게. 그러면 30X 더하기 50분의 30은 5분의 3. 요게 는 1이거든. 그러면 30X는 1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 X를 구하려면 양변에 30분의 1씩 곱해줘야 되지. 30분의 1씩. 그럼 X는 약분하면 15. 그러면 75분의 1 이렇게 되지. 됐니? 자, 그러면 예진이가 혼자서 일을 하면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예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게 75분의 1이래.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일을 1이라고 두면 그거를 75등분 한 것 중에 한 개만큼을 하루에 하거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다 한다는 건 75칸을 다 해야 되지. 그럼 며칠 걸리겠니? 75일. 그래서 답은 며칠이 걸린다고 해야 돼? 75일이 걸린다라고 해줘야 되겠네. 됐죠? 자, 마지막 7번. 자, 6% 소금물하고 9% 소금물을 섞어서 8%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이때 필요한 9% 소금물의 양을 물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6%의 소금물 양이 있을 건데 요거를 X라고 둘게. 그 다음에 9% 소금물이 있을 건데 그 소금물의 양을 Y라고 둘게. 됐니? 자, 그러고 나서 표로 한번 작성해보자. 표. 자, 요 용액을 A, 요걸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랑 B랑 섞었거든? 섞은 걸 A 더하기 B라고 하자. 자, 농도, 소금물, 소금. A는 농도가 U, 소금물 X. 그럼 이거 두 개 알면 나머지 한 칸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표현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6x. 100분의 6x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B는 농도가 9, 소금물은 Y.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9Y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었단 말이야. 섞었더니 소금물이 8%가 됐대, 농도가. 그리고 소금물은 300g이 됐대. 요거 두 개 하면 이제 이것도 구할 수 있거든. 100분의 8 곱하기 300. 그럼 이제 식을 두 개 세워야 돼요. 뭐로 세울까? 그치. 얘들아, 농도로는 식 못 세운다 했지? 그치? 이거 두 개 더한 거 8이 더하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300이다. 하고 식 세우고. 자, 두 번째는 미리 100씩 다 날릴까? 100씩 다 날리면 6x 더하기 9y는 3, 8이 24, 2400. 그러면 위에 식에 6 곱할게? 그러면 6x. 6y는 6, 38, 1800. 그러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면 9y에서 6y를 뺀 거니까 3y는 2400에서 1800 빼면 600. y는 200. y가 200이면 x는 100이제. 됐니?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9% 소금물의 양이니까 y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답은 몇 g이다? 200g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거 고쟁이 가지고 올게요. 고쟁이 가지고 오고 오늘 숙제는 또 이제 어떻게 한다고? 오늘 선생님 숙제 프린트 내줄 거거든. 그래서 자리 이동하면 시간 될 때까지 오늘 이제 또 뒤에 또 다 일찍 가야 되니? 아니지. 오늘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숙제를 프린트를 간단하게 두 개를 줄 건데 하나는 10문제 있는 프린트하고 하나는 25문제 있는 프린트를 줄 거거든. 25문제는 숙제, 10문제는 오늘 풀고 갈 거고 근데 풀 때 다 노트에 그쵸? 서술형으로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프린트에는 풀이 과정 적지 말고 노트에 풀이 과정과 답을 적고 그 프린트에는 답만 체크할 거야. 그리고 요거 노트 없어요. 노트 없으면 오늘 이면지 쓰세요. 옆에 이면지 쓰면 되고 그리고 개념 요거 점검 테스트는 둘이는 토요일 날 치고 둘이는 수요일 날 치고 두 개 다 칠게.